공천관리위원장은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할 것입니다. 공천권을 모두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겠다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인천 연수구 2020년 리턴 매치가 벌어졌는데 앞서 2016년 같은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민현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20개월 동안을 대통령의 입, 청와대의 입으로 제가 활동했습니다. 특정 계파의 사람이나 특정 정치인, 실세에 기댄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본 일꾼, 검증된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었던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유승민계인 민현주 의원을 꺾었고 이번엔 2020년. 그러나 시작부터 민경욱은 컷오프될 상황. 통합당에선 강성 친박 성향인 초선 민경욱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민 의원의 경우 여러 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욕설 섞인 페이스북을 날린 터라 상황은 더욱 고약했고 컷오프 결정을 내린 김형옥 공천관리위원장. 여러 가지로 논의를 많이 했고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경욱을 포함 컷오프된 경선 후보들 집단 반발했을 때 황교안 대표, 김형옥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고 공관위는 또 공관위대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던 민경욱 의원도 경선을 요구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컷오프라고도 지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심려를 같이 공유했고 결국 재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심의 요구 대상에는 유승민계 민현주 전 의원이 공천받은 인천 연수을과 이에 따라 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경선 지역으로 변경됐고 전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옥 위원장. 상당히 머쓱하게 된 터. 이기는 공천 그리고 쇄신 공천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사회생한 민경욱.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요. 오늘부터 다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사장님께서 국수 좋아하는 줄 알고 국수 면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 예, 오늘부터 새벽에 명함 돌리기 시작한 우리 어머니십니다. 경선 치르면 보나마나 밀려날 게 뻔한 민현주. 공천 번복의 결과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이 됐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민경욱이 황교안 측근이었네. 결과는 민경욱 의원의 승리. 제 4년간의 의정 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컷오프 직후인 3월 2일 민경욱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주목됐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 등 4개 법안을 만들어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 제한법 등 3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고 선관위는 민 의원의 홍보물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결정은 또 내려지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을에 공천된 민경욱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천 취소를 당 최고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대신 경선 탈락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년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면 당선 취소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점. 그렇다면 공천을 확정하는 당 최고위원회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원위치로 해서 민경욱 후보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현주 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 민경욱 후보와의 그 경선으로 바뀌었던 그 과정에서도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그 전 공관위원장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라고 하는 게 인천 연수의 민경욱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그거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SBS 앵커의 코멘트.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저희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공천과 관련돼서 일체 모든 권한을 공관위에 일임을 했죠. 참으로 민망한 이 코멘트는 2달 만에 모두 뻥으로 드러났는데 미래통합당에서만 뻥이 아니고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 미래한국당에서도 뻥으로 드러났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극한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의중에 맞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주워 담았지만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1월 22일 발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언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관훈클럽에 가서 이런 말씀을. 일각에서는 그 공천 명단이 좀 친황 일색으로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당에는 개판은 없습니다. 친황은 더더욱 없습니다. 앞으로도 친황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